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안국성 기자입니다. 신한자산운용과 함께 사용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쏠쏠하게 불려줄 ETF를 소개해드리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녹색 금으로 불리는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솔 탄소 배출권 ETF 시리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에서 오신 박수민 팀장님 그리고 천기훈 팀장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상품이 이제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네. 무려 3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ETF 투자에 앞서서 일단은 탄소 배출권이 무엇이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 간단하게 알기로 탄소 배출권 자체는 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사고 파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탄소 배출권에 왜 개인들도 이렇게 ETF 통해서 투자에 네.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네, 뭐 아시겠지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일정량씩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해 준 다음에 잉여가 생기거나 부족분이 생길 때 이런 부분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시장이 바로 탄소 배출권 시장이죠. 근데 2020년 이 시장에 투자는 ETF가 상장된 이후로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유럽을 중심으로 선물 시장도 개설이 되면서 기업들의 해지 수요라든지 다양한 이제 투기적인 수요들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나 이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가 되다 보니 다시금 유럽을 중심으로 정책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도 충분히 투자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장 자체에 개인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 2023년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2020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ETF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게 됐는데요.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고, 네. 뭐 사실 그 가격이랄까 이런 게 좀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권 시장의 대표격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 유럽이랑 영국이랑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격 흐름이 어땠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럽 시장은 이제 EUA라고 불리는 유럽 탄소 배출권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2022년 8월에 톤당 100유로를 처음으로 찍고 현재는 조금 가격이 내려와서 70유로와 100유로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탄소 배출권 UK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이후에 2021년 5월에 시장이 개설된 이후로 사실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의 가격보다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2022년 8월에 EUA와 동일하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급락을 하면서 현재는 톤당 50파운드, 최고치가 103파운드였거든요. 한 50%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낮은 가격 레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진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거의 가격 움직임이 미미했는데 CC 같은 경우는 최근 1년간 약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 정도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2023년 2월에 그래도 조금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배출권 시장은 유럽과 달리 시장의 가격 조정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의 어떤 변동성을 조금 완화시키자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매년 이 가격 자체를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가지고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의 목표 자체가 기업들에게 탄소를 배출을 할 때 비용적인 압박을 두어서 빠르게 친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탄소 배출권의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3년에는 굉장히 이 상승폭 자체가 크게 나타났어요. 기존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됐는데 한 13%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권인 CCA 같은 경우는 하한가가 19.7달러에서 22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고, 상한 가격도 기존의 72달러에서 81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CCA 가격이 톤당 한 30달러 정도 돼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미국 CCA 같은 경우는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안에서 CCA 말고도 이제 미국 북동부 지역의 연합 탄소 배출권 시장인 RGJ 같은 경우는 더 재미가 없어요. 가격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는데 얘네도 동일하게 CCA와 동일하게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지금 가격 자체가 톤당 한 13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상한가에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어떤 좀 상방이 좀 막혀 있다라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가격이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CCA는 조금 상방이 열려 있는 그리고 RGG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시장이고 가격의 상승 여력은 조금 덜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요약하자면 이제 유럽은 이제 가장 성숙된 시장으로서 네. 별도의 상한가 제도는 없지만 과거 최고점을 찍었다가 좀 이제 전고점 대비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 비해서 좀 더 상한가 제도의 존재로 인해서 네. 좀 더 재미가 그동안 없었지만 또 상한가 제도의 이제 좀 변경을 통해서 네. 기업들에게 이제 친환경을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하게 부여하면서 좀 더 상방이 열리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기억나기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2022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로만 최대 규모의 이익을 거뒀다고 이제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개인분들도 탄소 배출권에 이제 투자하게 되겠다 이런 필요성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이걸 ETF를 통해서 이제 개인분들은 접근을 하실 텐데 그럼 현재 탄소 배출권에 거래를 할 수 있는 ETF는 국내외에 어떤 상품들이 좀 상장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자산 자체가 ETF를 통해서 이제 투자의 영역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2년에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ETF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저희 소울 ETF를 통해서 2021년 9월에 유럽과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가 상장이 돼서 현재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홍콩 시장에도 이제 22년도에 처음 이제 상장이 되면서 주요 거래소에 이제 탄소 배출권 이라는 자산을 ETF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의 자금의 흐름이라고나 할까요? 수급 측면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확 오르다가 박스권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니즈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자금들에 대한 니즈 때문에 이제 수급 측면에서 조금 이제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권 ETF가 KRBN이라고 해서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게 원화로 현재 기준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많은 자금 유출을 보이면서 조금은 이제 규모가 줄어들어 상황이고 국내도 지금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 탄소 배출권과 글로벌 탄소 배출권 전반적으로 자금이 조금은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메시지가 딱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이제 정책적인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소 배출권이라는 자산 자체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현재 탄소 배출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그러한 투자 전략에 있어서의 변화 또는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두 개의 메시지 중에서 이 변화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 주셨던 이제 탄소 배출권의 최근의 가격 흐름 또 그리고 최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ETF들의 자금 수급이라 그래야 할까요? 흐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사점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레인지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 탄소 배출권에 대한 새로운 좀 투자 수단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작년 기준으로 탄소 배출권 자금 흐름이 유출이 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지역의 탄소 배출권 ETF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금 수급 측면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오히려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럽 외 지역에 대한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탄소 배출권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자금 수급 측면에서 유효하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가지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일단 네. 개인분들도 탄소 배출권을 이제 투자 대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왔다. 네. 이 점과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이제 그동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우상향만 바라보는 시장에서 네. 좀 더 박스권에 필요한 매매 전략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신한자산운용에서 이미 네. 유럽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S&P 해지형 ETF와 그리고 네.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솔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IHS 합성 이 두 가지 ETF를 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추가로 6월 20일에 신규 상장될 예정인 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인버스 ICE 해지형 상품이 이제 인버스로 이제 되게 처음 소개되게 되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이게 한국 최초로 이제 탄소 배출권의 인버스로 투자할 수 있는 ETF로 들었는데 네. 이 총 세 가지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유럽 하나, 글로벌 하나, 그리고 유럽 인버스 하나 이렇게 총 세 종의 ETF를 출시하셨는데 네. 이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탄소 배출권 ETF들과 이 솔 시리즈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상품명이 좀 길죠, 기자님. 네. 일단 저희 또 탄소 배출권 시리즈라고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ETF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타사들 대비해서 유럽, 글로벌 그리고 이번에 출시하는 인버스까지 유일하게 이렇게 좀 패키지로 출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도 어떤 시장이냐, 어떤 투자 전략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지역별로 그리고 또 자산별로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라는 자산을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따로 또 같이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시리즈로 하나씩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 이 상품의 하나하나의 특성을 잘 봐야 되는데 유럽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 안에서 대표 종목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그러한 변동성을 좀 기민하게 좀 민첩하게 잘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해치 전략을 통해서 환에 대한 변동성을 좀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 상품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탄소 배출권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과 함께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유럽의 지역의 장기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한 상품이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환 오픈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선진국 통화의 움직임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ETF 수익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이나 자산에 대해서 하나 유럽이냐 글로벌이냐 또는 미국이냐에 대한 한 지역 또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의 자산을 가지고도 다양한 시각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선택권을 조금 더 확장한다.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게 좀 그러한 상품을 좀 출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탄소 배출권 ETF 같은 경우는 또 자산의 특성상 저희가 또 투자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생각을 했던 게 이 ETF의 운용이 아니라 운영의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또 업계에서 유일하게 탄소 배출권 리포트를 또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를 포함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최근에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으로서의 자산의 특성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유럽 탄소 배출권 인버스도 출시를 해서 총 3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저희 솔 ETF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탄소 배출권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략으로 투자하실 수 있게 이렇게 시리즈로 해놨고, 우리나라 이제 ETF 하우스 중에서 가장 탄소 배출권의 진심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솔 시리즈, 솔 탄소 배출권 ETF 3종 시리즈가 네. 인버스까지 이번에 출시하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이제 투자 전략을 탄소 네. 배출권에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이제 내놓으셨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항상 중장기 전망이자 이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포인트는 결국 2050년에 넷제로 선언을 한 저희 주요국 한국을 포함이죠. 맞습니다. 넷제로 선언을 하면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우상향하는 그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쨌든 출시하신 보통 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인버스 IC 해지형 ETF는 아무래도 이게 가격 하락에 배팅하는 상품이고 인버스 ETF다 보니까 그냥 개인분들 보시기엔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한 가지 또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게 아까 기자님이 한국 최초의 유럽 그 탄소 배출권 인버스라고 하셨는데 세계 최초입니다. 알고 보니 세계 네. 최초였습니다. 네. 자, 인버스 세계 최초로. 네, 인버스로는 탄소 배출권 자산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으로는 세계 최초로 네. 상품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2년 전에 탄소 배출권 ETF를 상장할 때만 해도 탄소 배출권 시장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가격의 레벨 자체도 지금은 톤당 유럽 탄소 배출권이 80유로이긴 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뭐 40유로 정도였고 정책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 우상향에 대한 굉장히 좀 확신이 많았던 자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유럽 탄소 배출권은 가격의 밴드를 형성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유라든지 그런 원자재들처럼 모두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가격 레벨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원유를 투자할 때도 배럴당 100달러다. 그러면은 거의 목에 찼네. 이제는 내려갈 것 같아. 이런 식의 어떤 예상을 하잖아요. 유럽 탄소 배출권도 똑같습니다. 톤당 100유로를 찍으면 이제 목에 찼네. 내려올 때가 됐나 보다. 그만큼 가격 레인지를 확실하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탄소 배출권은 이런 어떤 그 가격의 움직임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이 보완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인버스해서 마이너스 1배니까는 이거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격 하락에도 우리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소개가 된 거기 때문에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바이앤홀드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이상 가져가지 말라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짧은 호흡으로 그런 가격의 상승이 목에 찼을 때 단기적으로 활용될 만한 상품이 바로 인버스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인버스 ETF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신한자산운용에서 유럽 탄소 배출권 인버스 ETF를 상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배경입니다. 네,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상품명에 인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유럽 탄소 배출권이 앞으로 가격이 빠지는 거에 너무 베팅하는 상품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의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아무래도 시장을 대응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인버스 상품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버스를 너무 투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의 일환으로서 네. 그 투자자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ETF라는 하나의 툴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탄소 배출권 자체가 전통적인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원자재 시장과의 시세의 동향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가별로 일단 탄소 배출권 시장도 나눠져 있고 사실 에너지 가격도 원유만 하더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좀 이제 가격 차가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면서 이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탄소 배출권 시장에 좀 투자 아이디어로 좀 네. 제시할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네, 맞습니다. 유럽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에너지와 굉장히 연관이 있었어요. 유럽이 워낙 그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쇼티지가 생기다 보니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저희가 천연가스를 쓰다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는 정말 화석연료와 같은 기본적인 어떤 좀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탄소 배출량도 많아지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 자체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다 보니 탄소 배출권도 같이 상승을 했던 거죠.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1년 동안 한 7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가격 레벨이 조금 많이 회귀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권도 조금 하락을 하고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 탄소 배출권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라면은 가격 레인지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단일로 투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없지만 미국에는 있어요. CC 단일로 투자하는 ETF는 있지만 저희 이제 소울 글로벌 탄소 배출권 안에 미국 CCA의 비중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간접적인 그런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미국 CCA는 상한가 가격이 올라갔죠. 그만큼 상승의 어떤 룸 자체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앤홀드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럽에서 이제 탄소 국경 제도라는 것을 올해 10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유럽은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을 개설을 했고 가격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유럽 내에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게 비용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유럽의 지역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유럽에 수출을 할 때는 이러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가격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보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은 국가들에게 이러한 어떤 갭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너네 탄소 배출권 가격 낮은 나라잖아. 우리나라에 EU에 수출을 하려면은 국경세를 더 많이 내야 돼.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다양한 국가에서 탄소 배출권 시장을 더욱 강화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또 다른 또 ETF를 저희가 투자자분들께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현재는 유럽 탄소 배출권 1배짜리 그리고 인버스 마이너스 1배짜리 글로벌 탄소 배출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시장 상황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유럽 탄소 배출권의 각각 양방향의 이제 방향성을 토대로 네.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 모두 상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또 유럽이 말씀하신 대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네. CBAM 제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제도도 사실상 비관세 장벽처럼 이제 네. 사실상 관세를 대체하는 역할을 이제 탄소 이제 배출권 거래제로서 뭔가 좀 이제 담보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요즘 최근에 안 그래도 보호무역주의가 뭐 미국, 중국 갈등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와중이니까 이 부분 역시도 좀 투자 아이디어의 하나로서 검토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탄소 국경세라는 이제 거래제는 약간의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좀 정책적인 어쨌든 드라이브가 확실한 상황에서 네.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탄소 배출권 가격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재 측면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이제 물어보실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면 소울 탄소 배출권 ETF 3종 시리즈를 가지고 실전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이 탄소 배출권을 잘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얻어올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제 박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투자 아이디어의 하나 연장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탄소 배출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대표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유럽 탄소 배출권과 인버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로벌 탄소 배출권 전반에 시장 전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탄소 배출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해외 주식 또는 미국 주식과 좀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유럽 탄소 배출권이 있고 글로벌 탄소 배출권이 있다라고 하면 앞에 거를 약간 테크주 또는 이제 우리가 팡이라고 하죠. 이러한 미국 테크주라고 봤을 때 이 뒤에 부분을 이제 S&P 500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별 분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쪽이 S&P 500이라고 하면 실제 이쪽은 MSCI 월드와 같은 이러한 측면으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유럽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글로벌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또 월드뱅크에서 이제 탄소 중립 실현을 하기 위한 탄소 배출권 적정 가격을 톤당 50에서 100유로로 설정한 만큼 저희가 유럽 탄소 배출권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가격 레벨에 따라서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인버스도 적절히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을 포함한 그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 전반적인 장기 성장성에 주목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계좌 외에 연금 계좌에서도 일부 활용하면 좀 더 유효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알기로 또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탄소 배출권에도 관심 가져야 될 이유도 또 있다고 들었는데 네. 뭐 사실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자산 배분 차원에서 좀 이 탄소 배출권을 좀 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소 배출권이라는 자산의 매력
매력이 뭐냐라고 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는 주식과 채권과 같은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좀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장기간 이런 낮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주식과 채권과 뭐 어떤 분들은 리츠와 골드 이렇게 쭉 포트폴리오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이게 100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탄소 배출권으로, 그걸 뭐 유럽이냐 글로벌이냐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과 그리고 이게 일반 계좌냐 연금 계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편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제 분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이제 주식과 채권이 이례적으로 같이 안 좋았던 시기잖아요. 이 두 자산의 자산 배분 효과가 조금 저감되는 시점에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자산 자체가 아무래도 그 시점에 하방을 좀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전체적으로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이 탄소 배출권 ETF를 연금 계좌를 통해서 뭔가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또는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그래도 좀 투자 위험을 좀 해지할 수 있는, 좀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탄소 배출권 ETF 3종 시리즈 정리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투자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 자체가 그 최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방향 투자의 ETF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메인버스 ETF가 상장이 됐으니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와 함께 고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민의 또 하나의 표현으로 저희가 또 탄소 배출권 리포트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탄소 배출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 상황과 저희 ETF 현황들을 지속적으로 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매일 숨 쉬면서 탄소 배출 생각 없이 하고 있었는데, 탄소 배출권까지 투자하시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만 하지 마시고 돈도 네. 같이 벌어보시는 아, 너무 그런 좋은 배출하면서 되길 투자하면서 예, 매일매일 배출하면서 또 돈도 벌어보는 네.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쏠쏠하게 불려줄 ETF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